안녕하세요. 연애작가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이렇게 강연 시간이 되었는데요. 2강에서 제가 프로필 쓰기 연습을 조금 하다가 3강에서 이어서 하기로 했죠. 프로필 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프로필은 고전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민 유승열 작가님의 양력처럼 양력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아예. 그래서 좀 재미있게 출생에서부터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이렇게 연대별로 기록하는 프로필도 있고, 김소진 작가분처럼 이렇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프로필을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즘 변화하는 추세에서는 제가 썼던 이런 프로필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책에 나와 있던 프로필처럼 작가를 설명하는, 그리고 내 마음 감정을 표현하는, 또는 나의 꿈을 포부를 밝히는 이런 프로필을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병률 작가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 술을 마시고 식물을 기르고 사랑을 한다, 저 시옷들과 함께 사는 혼자 사람, 이렇게 멋지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필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집에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처럼 이렇게 편지 쓰듯이 또 이렇게 시인의 말 그대로 시인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필을 남기기도 하셨네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과제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특정 인물을 정하고 글쓰기 연습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프로필 쓰기도 연습을 해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포토 에세이를 쓰고 싶은지, 여행 일기를 쓰고 싶은지, 병상 일기를 쓰고 싶은지, 아니면 소설을 쓰고 싶은지, 내가 쓰고자 하는 글과 비슷한 책 찾아오기, 제가 이렇게 과제를 드렸는데 다들 찾아보셨나요? 있으셨던가요? 책꽂이에 내가 쓰고자 하는 글과 비슷한 책 목록이 있던가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책이에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고도 싶은데,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들이 어떤 글들일지 참 궁금하고 기대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이런 글들을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저랑 얘기하듯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작가님, 저는 이런 이야기 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썼던 프로필인데요. 어떻게 보면 독립출판 작업을 하면서 썼던 프로필인데 가져와 봤거든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김강민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프로필을. 강강 옥돌민, 자기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름 따라 살기에 노력합니다. 얼마 전 광고회사를 퇴사했고 요즘은 작가를 희망합니다. 세 줄로 프로필을 썼어요. 제가 이게 이제 훈련시킨 이 수강생들이거든요. 강연을 통해서. 너무 너무 멋지게 제 프로필보다 이 친구 프로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줬는데, 이 친구가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썼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되게 좀 촌스럽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애틋하게 부여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짓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누구 2세, 주니어 2세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 귀찮으니까 2세, 3세 이렇게 짓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 이름을 정말 온갖 의미와 가장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해서 지어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강강자에다 옥돌민.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따라서 살려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전에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광고 회사를 다녔는데 코로나19 때 이렇게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퇴사하시고 노는 기간에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셔서 이제 이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작가를 희망한다면서 같이 글쓰기를 했던 친구인데, 제 수업을 듣고 정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낸 초안 원고가 이거거든요. 체크라는
그래서 이 책이 체크라고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출판으로 이 친구가 출간을 해서 또 동네 서점이나 그 출판 이렇게 책들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원래도 광고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글을 무척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봤더니 이렇게 짧게 자기의 단상을 담은 글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짧게 썼죠. 체크. 이게 그냥 글 한 편에 3줄, 4줄 이렇게 짧게 썼어요. 스스로 뻗는 직선들은 다양한 것들과 만나면서 교차를 만든다. 그런 교차들을 모아서 나만의 무늬를 만들고 싶다. 이분이 광고회사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서 짧은 글 안에 되게 이렇게 카피라이터처럼 의미를 잘 부여하는 그런 글쓰기의 능력이 특출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글쓰기 다듬고해서 훌륭한 글들을 써냈던 것 같아요. 뜻, 밖과 안. 뜻하지 않은 순간에 놀라는 것보다 뜻을 이루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너무 멋지게 잘 쓰지 않았나요?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선물보다 그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주고 싶다. 나는 뜻의 밖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주 짧은 글이잖아요. 3줄로 되어 있는 글들인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짧고 강력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글들을 꽤 오랫동안 물론 수업 시간 3달 동안 다 쓴 건 아니고 3달 동안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목차도 같이 정해보고 주제도 정해보고 같이 교정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또 저랑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혼자서 스스로 몇 달 동안 또 교정도 하고 원고 추가도 하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체크라는 책을 또 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출간 안 한 학생들도 글쓰기를 좋아해서 계속 수업에 나와서 글 쓰던 친구들 프로필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는 김하연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프로필을 썼네요.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는데 왜인지 제목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인지 귀신 같다. 생각해보면 나는 항상 나약했으므로 죄다 나약했고 3년 전에도 엊그제도 1시간 전에도 10초 전에도 나는 나약했으므로 나는 나를 믿는다는 말도 어쩌면 곧 무너져 형체도 없어져 버릴 간사한 인사치레일지도. 이분은 이렇게 프로필을 썼는데 되게 애매하고 좀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분 글 스타일이 시를 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이분은 나이가 엄청 어린 이제 20살 된 학생이었는데 시를 쓰고 싶다고 해서 정말 그냥 이렇게 연애시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인생에 엄청 깊이 있는 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나 아니면 이 친구가 선택하는 상징적인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정말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나 이 속안에서 나만의 이 안에서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시들을 많이 쓰는 친구였어요. 프로필도 되게 난해하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시들을 읽으면 난해한 것들 있잖아요. 진짜 시는 그 작가만의 세계가 아주 독특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시를 해석하기가 꽤 어렵거든요. 프로필만 딱 봐도 이 친구가 어떤 글을 쓸지 상상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프로필은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어떤 글을 쓸지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독자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프로필을 쓴 친구가 쓴 글을 하나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가득 찬 결핍. 이 말 자체에 벌써 모순이 딱 들어갔죠. 결핍인데 너무 가득 찼대요. 너무 이게 상반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를 썼는데 프로필에서 알듯이 이 친구의 글 색깔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긋나 봐야 바깥을 안다고 하물며 나는 가장자리만 도는 것이다. 누구는 내게 아프냐고 물었고 누구는 항상 그랬듯 나를 지나쳤는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 어딘가에 갇히는 느낌이 들어. 이 친구가 썼던 시고요. 사르가소해라는 시는 더 난해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엄청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혹시 시를 이제 해석하거나 시를 읽을 때 어려우면 이제 힌트를 드리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 시의 중심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아마추어 작가들의 시도 그렇지만 유명 작가들의 시도 무척 어려운 글들이 있잖아요. 이 시는 도대체 엄청 유명한 시라고 해서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 이럴 때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엮어보시면 이 작가가 이 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주제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르가소해 벌써 제목부터가 이 작가라고 하기는 그렇지 이수강생은 프로필을 참 난해하게 썼잖아요. 이분이 썼던 글도 이렇게 되게 묵직하고 어둡고 고뇌에 찬 글들을 많이 썼어요. 사르가소해로 가고 싶었어. 기왕 살려고. 곁눈질로 훔쳐 배우기 시작했어. 성호를 긋는 손짓이나 합장의 예법 같은 그것은 마치 애끓는 탈선이었지. 주기도문을 외던 목사님이 나더러 사탄 막이래. 스님은 여리사 저 아이를 구제해 주십시오. 목탁을 쳤어. 마주치는 모두가 날 보며 중얼거렸지. 저주 같았어. 그날 자정 무렵에 찾아왔어. 맹신의 불을 지피라는 주인 없던 선교가 자꾸만 신을 믿고 싶어졌어. 나 무언가 기도하고 싶어져서 간절히 빌고 싶어져서. 이듬해에도 선착장은 열리지 않았고 뽑힌 채무가 장판 위로 자주 피어올랐어. 울부짖는 아지랑이처럼.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북대서양의 사르가소해. 정말 난해하고 깊고 어렵죠. 아까 이 친구의 프로필만 봐도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시를 쓰고 싶어요 라고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썼던 시 어려우니까 한번 첫 문장과 제가 말한 것처럼 끝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되는지? 사르가소해로 가고 싶었어. 기왕 살려고.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북대서양의 사르가소해. 말이 되죠,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갈망하는 게 뭐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막 어지럽고 힘드니까 사르가소의 그 북대서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겠죠. 이게 좀 맞는 것 같나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했더니 주제가 떠오른다. 시가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하면 조금 쉽게 이 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쓰고 싶고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글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보통 어떤 분들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단편의 글들을 가장 요즘에는 많이 쓰시고 선호하시고 그림 그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시를 쓰시는 분들은 또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20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쓰기까지 이 친구가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많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만의 책에다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사진을 넣기도 했어요.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딜 가든 예쁜 카페를 가든 산책을 가든 좋은 장소에 가면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색깔, 그날의 기분, 그리고 막 그때마다 떠오르는 단어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로바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진을 넣기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일상 에세이를 쓴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대학생 친구인데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을 책에다 실기도 했어요. 책이라고 하면 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만의 책 할 때 글이 써지지 않으면 그림도 그려보고 색깔도 칠해보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글로써 다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사진으로도 충분히 나의 감정과 그날의 기분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도 글과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에 글을 썼어요. 이게 가장 완벽한 책이죠. 저는 그림을 아까 못 그려서 1강에서 졸라맨으로 항상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뼈다귀 있는 팔다리. 근데 제가 강연을 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글도 쓰는데 그림도 잘 그리는 분들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은 글도 다 잘 쓰더라고요. 자기가 그렸던 그림은 자기의 그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글로 풀어내기도 참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직접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지렁이 같은데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잘 지내던 곳 놔두고 거기로 왜 가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분명 흙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로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눈이 없다고 해서 멍청하게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 너한테만 보이는 거 있을 거고 너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지렁이가 눈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렁이는 이렇게 흙 속에서 원래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끔 비 오거나 이러면 땅 밖으로 나와서 햇빛 때문에 말라 죽은 거 지렁이 보인 적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아마 떠올리면서 쓴 것 같아요. 그러죠. 잘 지내던 곳 놔두고 거기로 왜 가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죠. 글로 가면 죽는데, 햇빛에 말라서 죽는데. 하지만 이 지렁이에게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 친구가 이 글을 썼을 때를 저에게 설명해 줬던 게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 떠오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말 산책을 하다가 지렁이가 이렇게 길가에 햇빛에 말려서 죽은 모습을 보고 떠올렸 이 글을 썼다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저도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지렁이 그림과 그 지렁이를 보면서 생각했던 글을 이렇게 써놓고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 보면 곰돌이 인형도 그렸어요. 무척 그림 잘 그렸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 맞춰서 내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곰돌이와 연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지, 어떤 고민을 했지, 어떤 생각을 했지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글로 또 옮겨놓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싶은 글들이 어떤 글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통해서 나도 시를 쓸 수도 있고 뭐 단상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한참 코로나19 때 그 카이스트에서 이거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일본에서 연구하다가 이제 뭐 카이스트 이거 제안하러 이제 오셨는데 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벼가지고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했더니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분 박사님이니까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마치 대학원 논문처럼 이렇게 쓰셨는데, 이 그림도 근데 이분이 직접 PPT로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PPT로 그림을 그려요? 했더니 이분은 맨날 하시는 분이라서 PPT의 아주 달인이세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PPT로 만드셔서 편집, 그림, 색깔까지 PPT로 이렇게 다 만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이제 저랑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박사님이니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설명하는 내용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목표가 이렇게 물론 어려운 과학 이야기지만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물론 막 박사님이니까 되게 전문적인 용어 나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써왔을 때 저희가 막 다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이 단어는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같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 원고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과학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선생님 쓰신 글을 보니까 과학이 좀 쉽게 일상 용어로 다가왔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고치고 해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과학의 이야기들을 상식들을 쉽게 풀어 쓰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해서 글을 쓰셨거든요. 좀 전문가적인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번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글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이에요. 선생님께라는 다른 친구예요. 이 친구는 또 선생님께라는 그냥 제목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 속에 정말 너무 리얼하게 자기가 마치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을 스승님한테 쓴 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처음에 이 친구가 얘기했을 때 저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써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편지를 써갖고 온 거예요. 아니 소설 쓰고 싶으시다면서요. 여기 근데 이거는 편지글은 뭐에 들어갈까요? 생활문, 에세이, 뭘까요?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거 소설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 소설인데 편지글로 그 편지 내용에 주인공과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고 주인공이 어떤 일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래서 이 친구도 학생이었는데 되게 참 사람들이 정말 이 내면에 창작의 욕구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정말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이 글을 저랑 수업을 하면서 바로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써놨던 글이래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 소설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소설인지 몰랐다, 너무 리얼하다, 재밌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쓰고 또 다른 글을 또 쓰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가운데 또 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쓰는 소설도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적인 글을 쓰신다고 하면 그것도 읽어보고 싶고, 시도 읽어보고 싶고, 에세이도 읽어보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단절이 됐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볼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인가요? 이거 보면 이분은 여행 에세이 쓰셨어요. 여행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여행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행 많이 못 다니게 됐죠. 이분은 여기 가자대 피라미드라고 하면 이집트 지역 그 반도에 그쪽에서 일을 하셨대요. 이분도 이제 제 수업 들어보니까 다 코로나 시국에 했던 수업이라서 그런지 이분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 접고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여기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쉬시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일 다닐 때 여행도 틈틈이 다니면서 피라미드, 이집트 이 지역 찍었던 일하면서 여행 다녔던 이 기록들을 남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했던 이분은 이 여행 다녔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도 엄청 잘 찍으셨어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PPT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이 직접 필름을 인화를 해서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정말 피라미드 막 이런 미라, 이집트 이런 너무 생생하고 리얼하게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에세이 하면 사진이 필수죠. 사진이 거의 한 60-70%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다니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글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참 다양하죠. 우리 보통 이제 저도 이집트 피라미드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이분이 찍어주시고 한 이 사진으로 실컷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원고를 보면서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투탕카멘이 뭔지 막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분 원고 보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행 에세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꼭 해외여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여행도 얼마든지 멋진 장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카페 좋아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책을 또 쓰시더라고요. 카페 투어 일지 해가지고 가는 곳에 카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책으로도 많이 출간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책방을 좋아한다. 책방 투어 일지, 아니면 카페 투어 일지, 아니면 나는 도서관을 좋아한다. 도서관 투어 일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그런 또 다양한 취미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행 에세이, 여행 기록 책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이 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비슷한 책 찾아보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그 책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프로필 이렇게 쓰셨는데 되게 특이해서 또 가져왔어요. 이분 프로필 한번 볼까요? 가을의 끝 무렵에 태어남. 지금 딱 지금인데요. 가을의 끝. 지금 오면서 보니까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제 눈 내리게 생겼어요. 이분 생일인가 봐요. 가을의 끝 무렵에 태어났대요. 나이를 먹었는지 제법 흰머리가 생기는 중. 다리는 길지만 오다리라 슬픈 짐승. 라면 먹다 윗구멍 뚫릴 뻔한 혈육 존재. 너무 위트 있게 프로필을 쓰셨네요. 마음 씀씀이는 글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듯. 바다 근처에서 살았지만 비린내에 약함.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이 많음. 아침이 힘든 저기압이라 알람이 소용없네. 자전거 처음 배운 나이 26. 첫사랑 때문. 이런 이분의 이력이 보입니다. 26살에 첫사랑 때문에 자전거를 처음 배우셨다네. 이렇게 프로필에 자기의 역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차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카페인의 가호를 받지 못해 디카페인 마심. 타인의 영향을 잘 안 받는 편. 파주에서 보급병으로 군대 생활함. 군대 이야기도 나왔어요. 현재 민방위라고 하시네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민방위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 10점 정도만 부끄럽게 살 예정. 네.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없이 살기를 바란다는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는 하늘에 10점 정도만 부끄럽게 살 예정이라고 하네요. 벌써 저도 10점도 넘게 부끄럽게 살았던 인생이 있는 것 같은데 10점만 부끄러우면 정말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특이하게 자기의 프로필을 쓰셨어요. 제가 프로필 써오라고 숙제 냈는데 끝까지 숙제 안 하고 버텼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이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보통 강사가 숙제 해오세요 하면 막 회사 다니시고 바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아까 뭐 일 안 하시는 이제 기간에 수업을 들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글을 열심히 쓰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분이 숙제를 내면 되게 열심히 해오세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안 내시는 거예요, 숙제를.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도 아닌데 왜 이분 현우님인데 현우님 왜 자꾸 숙제 안 해오시냐고 자꾸 수업은 다 들어오시면서 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분의 마음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 보통 한 8명에서 10명을 놓고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수업을 하면 그 안에서 첫 발표의 시간이에요. 프로필을 써가지고 발표를 시키는데 남들 앞에서 내가 쓴 글을 발표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너무 창피하고 정말 오그라들고 정말 발가벗겨져서 세상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줌 온라인이든 아니면 강연장에서 같이 수업을 한다고 하면 누구님 지금 쓰신 글 발표해 주세요. 프로필 쓴 거 발표해 주세요. 해서 아마 다 지금 발표를 할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발표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얼굴 빨개지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숨겨놨던 이야기들,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발표를 시켰을 때 막 힘들어하고 닭살돋아하고 어려워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를 극복해야 이 막 손이 오그라지는 이 기분을 극복해야 여러분이 글 쓰는 작가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시킬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썼던 글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읽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창피함을 정말
부끄러움을 극복하셔야 이 글쓰기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특정 인물 정해서 글쓰기도 하셨어야 되고요. 나만의 프로필 쓰기도 하셨어야 되는데 한번 이거 써보셨다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셔서 어떤지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여러분 글쓰기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썼던 글 이거 다 읽어주면 너무 지루하니까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하니라고 이분이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프로필 안 내고 버티다가 마지막 원고 주세요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원고를 써갖고 와가지고 되게 예뻤던 학생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말은 엄청 안 들었는데 그래도 원고 다 이렇게 쓰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교정 보는 법도 다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같이 수업 시간에 자기 글 서로 발표하면서 이 부분 어때요? 이 부분 수정할까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은 끝까지 원고를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딱 보여줬는데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론 지금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네, 한번 그런 용기를 내서 발표도 해보시고 지인들한테 도움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계속 넘어가다 보면 교정 교열하는 부분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교정 교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도 예쁘게 다듬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4강에서 이어서 네, 주변에서 글감 찾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